겨울 나들이 현대소설이고요. 전쟁 분단 소설이고 사실적이고 비극적이죠. 이 비극은 뭐 때문에 옵니까? 전쟁 때문에 생긴 비극이지. 심리 성찰적이고요. 남편을 오해하고 할머니를 만나고 인생 잘못 살지 않았구나 깨닫고 서울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하죠. 전쟁과 분단의 상처, 겨울 여행이 있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 내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별표. 전쟁과 분단의 상처에 대한 증언, 그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 따뜻한 애정이 중요합니다. 전쟁의 분단의 상처,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따뜻한 애정으로 감싸줍시다. 현재는 70년대 중반 겨울이고요. 과거 50년대 초반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죠. 시간이 한번 거꾸로 가는구나. 옆에다가 써놓을까요? 역순행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서울에서 온양 갔다가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올 거예요. 사건 및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사실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적. 여행을 떠났다가 깨달음으로 돌아오는 여로 구조의 작품이다. 여로, 여행길. 여행길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눈이 감긴다. 오해와 이해의 과정이 반복됩니다. 진실을 드러냅니다. 오해와 이해 뭐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오해하고 할머니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내가 싫은가? 아유, 그거는 아니고 대사업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그 대사업을 옆에서 잘 보살피는 게 제 인생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은 전체 줄거리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핵심 내용은요. 그렇지. 뭐라고? 액자식 구성입니다. 우리 바로 앞에서 시험범위 들어갔었던 누구? 구운몽도 액자식 구성이었었는데 공통점이니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외부 이야기, 나의 겨울 여행, 현재. 내부 이야기, 노파의 도리질에 얽혀있는 사건, 과거. 시간이 거꾸로 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역순행적 구성이었다 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죠. 한국 전쟁 중 면장이던 아주머니의 남편이 집을 떠나 처가로 피신을 했습니다. 피신했었어야 되는 이유는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극심했기 때문에 아주머니는 어리숙고 고지식한 시어머니가 꼬임에 빠져 남편이 실토하면 어쩌나 싶어서 무조건 누가 뭐라고 물어보는 내용 듣지도 말고 도리도리 하면서 몰라요 라고 얘기하세요 어머니. 인민군이 물러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왔지. 성급한 성격. 아주머니의 남편이 어머니와 아내의 눈앞에서 인민군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바로 이게 비극인 거지. 시어머니의 도리질은 고질병이 되고 아주머니는 그러한 시어머니를 보살펴주고 있죠. 바로 전쟁으로 인한 상처는 애정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는 거지. 나의 심리 변화. 처음에 노파의 도리질을 봤었을 때 뭐야? 나를 거부하는 건가? 사연을 들은 다음에 측은한 마음도 들고 할머니보다는 아주머니가 대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머니가 처음에 너무 지나치게 굽실굽실해서 불쾌하고 불쌍하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랬었죠. 아주머니가 이제 나름 만들어 놓은 미신 같은 거 있었지. 오늘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받은 돈으로 여비를 해서 아들을 찾아가고 아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해놨는데 그러한 이유를 알고 그녀를 연민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연민 앤드 더하기 아주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노파가 대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아주머니가 대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대사업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 아주머니가 말한 노파의 대사업은 도리지를 멈추지 않는 것.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계속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 나는 아니요, 아주머니도 대사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대사업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연민하고 보살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엔 나의 대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나의 대사업은 다르게 체크할까요? 나의 대사업은 허망하지 않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고부의 삶처럼 가족과 더불어 상처를 보듬으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나도 내 인생의 대사업을 하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한다고. 다음, 한국 전쟁이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 엄청 크겠지. 나는 전쟁 중에 이북의 아내와 노모를 두고 어린 딸 하나만 업고 내려온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고요. 여인숙의 아주머니는 남편이 총 맞는 거를 눈으로 봤고 시어머니 모시고 외할머니 키우고 어쩜 이렇게 인생이 기구할까? 가족의 사망, 이산, 가족이 해체되고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나에 대한 깨달음은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소식 끊긴 이들을 염려하는 아주머니의 모습을 연민을 느끼고, 그래서 나는 뭘 깨달았어요? 진정한 삶이라는 건 가족과 함께 사랑하고 상처를 보듬으며 사는 거구나. 내 인생도 헛되지 않았구나. 이거를 노파가 얘기해 주는 것 같다라고 느꼈죠. 넌 잘못 살지 않았어. 잘못 산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죠. 어쨌든 내면적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내면적 갈등이 있었나? 남편을 오해했었지. 딸을 그린 그림을 보면서 이 남편이 몇십 년 동안 나랑 살부대 끼면서 살았는데 사실은 첫 번째 부인을 잊지 못한 상태로 계속 몸만 나랑 살고 있었구나. 너무 허무감을 느꼈었던 거지. 겨울 나들이는 자신이 허망한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에 못 견뎌 혼자 떠난 여행길에서 여행길 밑줄. 맞아. 이거 뭐였었지? 여로형 구조라고 그랬었지. 여행길. 여로 구조. 우연히 만난 고부를 중심으로 한 소설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처절한 사연은 전쟁의 상처가 얼마나 뜨려운지 이 소설은 전쟁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아들의 죽음에 충격받아 정신을 놓고 도리질하면서 살아오는 시어머니, 그러한 시어머니를 연민으로 감싸고 있는 며느리, 인간 존재구나. 그런 게 인간이구나. 6.25 전쟁을 다룬 가운데 이 작품처럼 전쟁의 참혹함을 증언하며 전쟁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들, 얘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겨울 나들이에 나오는 학습활동 점검할게요. 이 소설에서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였었다? 대사업, 노파의 대사업, 내가 생각한 아주머니의 대사업. 노파의 대사업은 도리지를 멈추지 않는 것. 내가 생각한 아주머니의 대사업은 시어머니를 연민하고 정성스럽게 보살피는 것. 시어머니를 진짜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있나? 할머니가 정신 놓고 도리질하고 있지만 입고 있는 옷은 엄청 깨끗해. 깔끔해.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 정말 잘 보살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 다음, 이 소설의 마지막에서 내가 상상한 말을 고려할 때 얘도 중요하네요. 나의 대사업. 노파가 얘기했죠. 넌 헛살지 않았어. 허망하지 않은 의미 있는 삶을 산다.
가족과 더불어 상처를 보듬으며 사랑을 실천한다. 결국 이 소설에서의 이야기하는 소설에서의 대사업이란 상처 입어 고통스러운 사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돕는 것. 가족 간에 사랑하고 의지하고 전쟁의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것. 밑에 나와 있는 2번은 나의 생각 변화를 중심으로 대화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뭐 따지면 전체적인 줄거리인 거니까 요런 거예요. 요 포인트는 노파의 도리질에 얽힌 사연을 듣기 전에 들은 다음에 아주머니의 아들 이야기를 듣기 전에 듣고 난 다음에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놓으시면 되는 거겠고, 겨울나들이 읽기 중에 문제 1번 아주머니와 같은 분위기 지닌 거 보실 필요 없고요. 노파의 도리지를 보면서 나의 마음은 처음엔 나를 거부하는 건가? 라고 오해했지만 이야기를 듣고 특유의 우아함을 느끼고 그러한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마을에 정적이 찾아온 후 사람들은 왜 대화를 꺼렸을까? 어이쿠야, 이거 과거 사건 이야기하는 건데 힌트 좀 주지. 이게 한 번은 국군이 점령했고 한 번은 인민군이 점령을 했고 인민군이 도망갔다라고 해놨는데 이게 도망갔는지 확실치 않고 누가 누군지 믿을 수 없어서 그렇죠. 인민군 치하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은 인민군이 확실히 물러났다라는 걸 확인하기 전에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못한 겁니다. 노파의 도리질은 일단 1차적으로는 아들이 살해당하는 걸 목격한 충격 때문에, 하지만 죄책감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죄책감이 있는지는 확인은 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내가 문득 남편을 보고 싶어 한 까닭은 뭡니까? 이제 와서 생각하는 거지. 남편 역시도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받고 있는 피해자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남편 꼴보기 싫었었는데 그래 남편 인생도 얼마나 불쌍하냐 라고 느꼈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추운 겨울 여행을 떠나는 자기를 걱정하며 하필이면 이렇게 추운 날이라고 했던 걸 떠올리는 거죠. 하필이면 이 추운 날이라는 말을 누가 한 말이에요? 남편이. 누구에게? 나에게 한 말이죠. 나도 여관집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한 거지. 왜? 아주머니 걱정하고 염려되니까. 남편도 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였었겠구나. 남편 나를 사랑하는구나. 서운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왜 미신을 만들어냈을까요? 아들이 너무 불안해. 이러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미신을 만들었을 겁니다. 아주머니 서울 가는데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아주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연민하고 남편을 이해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어서요. 됐고 밑에 나와 있는 구절풀이 역시 말씀드렸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 반드시 얘네들이 내용이 보기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꼭 확인해 놓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제가 어떻게 파악한다? 어느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가 중요한 부분에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 참고 자료는 말 그대로 참고 자료니까 얘만큼은 그냥 읽어만 보셔도 되고 패스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겨울나들이 일단 정치.